저는 지금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입니다. 네. 이전에 작은 회사에 입사했지만 금방 퇴사를 하고 방송 쪽에 관심이 있어 보조작가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정규직으로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그만두고 취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의욕적으로 이것저것 했던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자존감이 많이 낮아지고 자신감도 없어져 우울합니다. 취업 관련 도움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자격증이라도 따야겠다는 생각에 공부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래도 서울에서 대학에 나왔는데 남부럽지 않게 살려면 괜찮은 회사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듭니다. 집도 가지고 싶고 결혼도 잘하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신도 잘 안 생깁니다. 이런 때일수록 자신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믿고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원하는 거는 여기 나한테 질문했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욕심으로 인생을 살기 때문에 스님은 늘 지나친 욕심을 버려라. 그래야 인생이 행복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스님한테 어떻게 하면 내 욕심을 채울 수 있습니까? 이래 물으니까 그건 아마 다른 데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희 나라가 복지적으로 제가 돈을 열심히 안 벌면은 책임져 줄 수 없고 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욕심일까요? 그냥 다? 저희가 지금 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리가 예를 들면 청년이 100명이면 정규직이라고 하는 지금 질문자가 원하는 자리는 20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20명은 갈 수 있지만 80명은 못 간다 이게. 그러면 거기에 경쟁이 치열하고 그럼 자기가 그걸 가고 싶으면 밤잠 안 자고 공부를 하든지 3년 4년을 계속 하든지 이런 정도의 노력을 해서 경쟁을 뚫고 들어가는 수밖에 없지. 근데 지금 의지도 약하고 의욕도 없고 그럼 안 되지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그런 일자리가 갈 사람이 100명인데 일자리가 100개라면야 갈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그런 일자리는 20개도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그러면 아무 일자리라도 나는 가서 일하겠다. 그럼 일자리는 천지예요. 왜냐하면 많은 부분에 지금 사람이 없어서 회사를 운영을 못하고 일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농촌에도 일손이 없어서 지금 농토가 미켜진 데도 있고 작은 중소기업에도 일손이 없어서 공장이 안 돌아가는 데가 있고 이런 데 많이 있어요. 근데 나는 그거 가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회사에 들어가면 이후의 미래에 또 잘리기 쉽고 그럴 것 같아서 좀 고민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자기가 원하는 월급도 많고 근무 환경도 좀 쉬운 데를 가려면 거기는 자기만 가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다 가려니까 경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경쟁을 힘들어하면 안 되지. 경쟁을 추구해야지. 경쟁이 재밌다. 실패하면 야 다시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라야 되지. 경쟁을 힘들어하는데 또 경쟁이 치열한 데를 자꾸 가고 싶다니까 문제잖아요. 스님이 되고 싶다 이러면 경쟁이 치열할까 안 할까? 안 해요. 안 하겠지. 근데 왜 거기는 왜 안 와 지금? 지금 1년에 비군이 되는 사람이 지금 50명도 안 된다는데 옛날에는 1년에 500명 됐거든요.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 그래서 지금 제가 비군이
대학에 비구니 스님들이 다니는 학교에 가보면 학생이 없어. 문 닫을 판이야. 그런데 좀 가지. 근데 또 가기 싫잖아. 아, 스님, 어디요? 비구니 스님이 되는 여자 스님이 되는데 그런데 좀 가면 안 제- 되나? 거기는 사람이 제가 부족한 부족해가지고 것 같아요. 난린데. 스님이 되기엔. 그 말은 부족해도 괜찮아. 받아줄게 와요. 되기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모든 곳에 다 사람이 없는 게 아니고 일은 적게 하고 일은 더 쉽게 하고 월급은 많은 그런 거를 원하는데 그런 것은 숫자가 그걸 원하는 사람에 비해서 숫자가 제한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제한되어 있으면 그래도 거기 가고 싶다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만큼 경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쟁하기 싫으면 그러면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뭘 먹고 사냐 하는데 밥 먹고 살면 되고 어디 잠자는데 비 안 맞고 잠자는 데는 잠자리 천지 절에 가면 방이 텅텅 비어 있어.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 보고 스님 되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골에 내려가면 방이 빈 데 많아요. 빈집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그런데 내가 거기 가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밥을 먹느냐니까 거기서 월급 받아도 다 밥을 먹고 살아요. 건설회사 같은 데 가서 빨간 그 봉우리 들고 이렇게 이래 트럭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만 해줘도 하루 일당 10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중국 조선족 우리 들어오신 동포들이 들어와가 그 사람들 돕고 있으니까 얼마 받냐니까 다 10만 원, 최저가 10만 원이래요. 근데 한국 젊은이는 그런 거 하기 싫잖아요. 커피숍에 가서 그 시간당 8천 얼마 받고라도 그런 거 하려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기가 말하는 정규직이라고 하는 좋은 회사의 정규직이라는 거는 일자리가 숫자가 적다 이걸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가겠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자기 보고 욕심이 많다는 거는 노력은 하기 싫고 거기는 가고 싶고 지금 이러기 때문에 내가 그건 해결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가려면 그만큼 지금부터 알아봐서 시험을 친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자격증이 필요하다면 자격증을 따야 되고 그런데 정신이 필요하고 육체가 피곤하다 그러면 포기해야 된다 내 말은 그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학원도 다니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냥 밤만 되면 불안해지고 좀 자신이 없어지고 이런 거에 도움 받을 수 있을까 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니까 불안하고 초조한 것이 왜 그럴까? 그게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당연히 거기 가려면 갈 사람이 많으니까 시간 나는 대로 공부하는데 불안한 건 왜 불안할까? 떨어질까 봐 불안한 거 아니에요? 네, 떨어질까 봐 불안합니다. 그래요. 근데 실력이 모자라면 떨어져야지 불안해하는 건 왜 불안해요? 실력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고 그럼 한 번 더 하면 되는 거고 그러지. 그러니까 그게 욕심이라. 불안함이 어디서 일어났냐? 시험 때문에 불안한 게 아니라 실력은 80밖에 안 하는데 100이 돼야 걸리는 시험에 도전하면 불안할 수밖에 없지. 그런 게 욕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걸 누가 부처님한테 빌면 된다, 하나님한테 빌면 된다. 이게 이제 종교가 하는 일이에요. 스님들이 다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기도 붙이고 기도비 내고 기도하면 합격합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 믿고 따르면 됩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저는 그런 일은 안 한다 이런 얘기. 그건 네가 욕심 때문에 불안한 거야. 그러니까 정말 가고 싶으면 왜 불안해해? 요번에 해보고 안 되면 다음에 또 하고 다음에 안 되면 또 하고 이런 각오를 해야 되지. 이렇게 저는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좋은 데 결혼하겠다, 좋은 직장에 가겠다. 그런다고 가지는 게
아니다. 심리를 가려면 첫 발부터 내디뎌야 돼요. 지금 당장 내가 첫 발부터 딱 내디뎌야 돼. 내가 오늘 당장 먹을 게 없으면 아무리 좋은 꿈이 있더라도 버리고 뭐 한다? 아르바이트를 해가 밥부터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것만 해가 살 수 없다. 그러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거 힘든다 이런 말 하면 안 돼. 당연히 오늘을 위해서는 노가다를 다녀야 되고 내일을 위해서는 밤에 학원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도전을 해야 되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노래 간다고 안 되더라. 전부 줄 서가 하더라. 그럼 뭘 해야 된다? 제도를 바꿔야 되겠지. 그러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배들은 가난할 때 뭐 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고 건설투쟁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선배들은 뭐다? 우리도 한번 자유롭게 살아보자고 민주투쟁을 했잖아.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 젊은이들에게 주택 문제가 정부 정책이 잘못됐다면 주택 정책을 제대로 하도록 정치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해줄까요? 대학 다니는 임금이 너무 높다 하면 등록금 낮춰라는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불평만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치려면 시험을 치고, 먹을 게 없으면 아르바이트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이거 갖고는 내가 미래 보장이 안 되겠다면 미래의 발전적인 거를 찾아서 갈 길을 한쪽에 찾고, 그것이 노력한다고 안 되고 이게 사회 부조리다 하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정치적 활동, 즉 선거 투표를 하든지 운동을 해야 된다. 여성이라고 차별한다 하면 여성 평등을 위한 투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평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초조하거나 밤잠 안 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사람이 생기가 도는 거예요. 아르바이트하고 낮에는, 밤에는 학원 다니고, 또 인터넷 댓글로 해가 이거 사회 부조리다, 이거 고치자, 이렇게 하면 사람이 그런 불안할 여기가 어디 있어? 눈만 감으면 잠이 오고 피곤해가지고, 눈만 뜨면 책 보기 바쁘고, 그렇게 되지. 그런데 그게 스님 잘 안 됩니다. 이러니까 나한테 물었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그건 어디 가야 된다? 자기는 약간 불안증이 있어요. 그럼 이거는 정신과에 가서 이제 검진을 한번 받아봐야 돼요. 그러면 검진을 받아보면 이게 각오하고 결심한다고 안 되고 몸에 어떤 호르몬 분비라든지 어떤 어릴 때의 심적 상처가 지금 이렇게 돼서 일어났다. 이런 거를 막 기도하면 된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럴 때는 의사의 처방에 따라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네. 합리적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권유하고 싶다면 1번 병원에 가서 검진을 먼저 받아봐라. 혹시라도 어떤 병의 원인이 있을 때는 가장 쉬운 것은 치료를 받는 거다. 내가 몸이 좀 찝다고 열이 난다. 이러면 그냥 목욕탕 갔다가 이불 덮고 잤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일단 코로나 검사를 먼저 받아봐야 돼. 네, 일단 코로나 검사 먼저 받아봐야 돼. 코로나에 이상 없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감기나 몸살 검사를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다음에 조금 건강식품을 먹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다른 길을 선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1번 검사를 먼저 받아보는 게, 진료를 먼저 받아보는 게 좋다. 의사가 이게 약간 불안합니다. 그러면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훨씬 심리가 안정이 되고 공부에 집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젊은이다 보니 시험도 있고 이러다 보니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어때요? 이제 공부에 집중을 하자. 이렇게 이제 관점을, 순서를 밟아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된다. 이런 얘기. 네, 이거 누가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실 상담도 받아봤는데, 네. 그 이유가 아버지가 일생 동안 일을 안 하시고 어머니만 일을 하셔서 그 일을 안 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은
아버지처럼 될까봐 좀 불안한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이제 뭐라 하냐, 트라우마라 그래요. 이제 어릴 때 그런 아버지를 보고 내가 그 전이가 돼가 병이 든 거예요. 어릴 때는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나이 들어서 그건 아버지 인생이지. 그 불안해하면 그런 아버지가 될까 불안해하는 게 바로 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병이다. 그걸 의학적으로는 병이라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아플 이유가 없는데 아프잖아, 그죠? 그럼 그거는 이제 병 치료를, 트라우마 치료를 해야 된다. 아버지를 원망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에요. 나이 들어서 보면 그건 아버지는 인생이고 엄마하고 문제가 있는 거는 그건 저 두 부분 문제예요. 내 문제 아니에요. 자기가 자꾸 남의 인생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아까 조금 전에 봤잖아요. 아버지 재혼하는 거 막 반대하고 자기 인생은 아닌데 남의 인생에 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뭐 하고 아버지가 문제를 일으킨다고 여러분들이 괴로워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건 두 부분 문제예요. 그걸 딱 잘랐어요. 아, 이거는 엄마 아버지 두 부부 문제고 그들은 그들대로 싸우더라도 이혼을 하든 말든 건 그들의 문제고 나는 내 아버지 내 어머니로 관계를 맺는다. 이렇게 조금 절제를 해야 이 삶이 가닥이 좀 잡히고 심플해져요. 안 그러면 인생이 복잡해져. 네, 간단해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감사합니다. 됐다니 다행이에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29살이고 올해 8월에 이제 경제학 석사를 졸업을 하고 취업 준비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자기소개나 면접 같은 곳에서 꼭 이제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보고 묻는데 제가 사실 석사도 한 2년 만에 졸업을 못하고 공부를 중간에 논문을 썼다 포기했다를 반복하다 보니까 되게 허송세월하면서 좀 한 4년 만에 이제 8학기 만에 졸업을 해서 네. 좀 회사가 바라는 그런 역량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 그래서 좀 회사가 보기에는 내가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경험이 되게 부족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지원을 하기도 전에 이제 자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좀 위축이 되고 어머니도 자꾸 이렇게 기가 죽어 보인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러면은 제 취업하는데 도움 될 것도 없고 마음을 이제 다시 바르게 잘 잡고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이제 제가 뭐 살아온 거는 바뀌지가 않으니까 어떤 방식으로 좀 제 경험이나 이런 걸 살펴보면 취업을 한다든지 이제 회사가 보기에 이 지원자가 준비가 됐구나 이제 생각할 수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대로 쓰면 되지 뭐. 사실대로. 대학을 4년간 대학원을 다녔다 하면 뭐 공부하다가 논문 쓰다가 힘이 들어가지고 여기저기 방황 좀 하다가 뭐 다시 써서 4년 만에 졸업했습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지. 그런데 이제 자꾸 드는 마음이 또 기사나 이런 데서 보면 이렇게 뭐 그런 예를 들면 뭐 졸업을 한 지 좀 오래됐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서류 통과율이나 이런 것도 낮고 그런 말들을 들으면 자꾸 뭔가 내가 내 스스로를 좀 불리하게 만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왜 불리하게 만들어서 사실대로 쓴 건데? 지원이나 경쟁을 하게 되면 그래도 좀 저보다 뭐랄까 자기 실력이 100인데 자기가 150이라고 선해가지고 그 회사에 취직이 됐다 할 때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지. 자기는 평생 고생해야 돼. 왜? 회사는 150이 자기 실력을 안 주고 150을 요구하는데 자기는 실력이 100밖에 안 되니까 회사 다니면서 계속 위축되게 살아야 되잖아. 늘 기죽고 살고 늘 스트레스 받고 살고 그래서 매년 못 다니고 결국 사표 내고 나오거나 잘린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에 뭐 때문에 들어가는데 그럼 그거 잘리면 트라우마만 생기지. 자기 시기 100이면 오히려 80이다 선에 뭐 아예 안 될 건 아예 안 되고 80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나를 채용하면 그 사람 나한테 요구가 8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뒤에서 보니 100이 되면 잘 뽑았다. 그 젊은이 괜찮더라. 이런 소리 들을 거 아니야. 네. 들어갈 때 조금 힘들지. 그럼 평생 살기가 쉬워진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위축될 이유가 뭐가 있어? 근데 이제 80으로 적어내면 취업이 안 될 것 같은데. 취업이 안 되면 그거 안 되는 걸 통과하는 게 낫지. 취업이 돼가 고생하는 게 낫나, 취업이 안 되는 게 낫나. 결혼해가 애 하나 놓고 이혼하는 게 낫나, 안 하는 게 낫나. 안 하는 게 낫긴 한데 독립을 경제적으로 좀 독립을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원서 계속 내가면서 자기는 어디 가서 슈퍼마켓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불법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면 직업에 귀천이 없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가 직업에 귀천을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은 20살이 넘었으면 대학을 졸업해서 무조건 밥벌이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취직을 한다고 1년씩 시간 보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당장 내일 당장 가서 무슨 일이든지 뭐 커피를 나르든지 중집 가서 뭐 음식을 배달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럼 오토바이 타고 이런 건 내가 못하니까 못하면 가서 뭐 주방에서 뭐 듣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먼저 하는 거야. 거기에 귀천을 따지면 안 된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일단 먼저 하고 원서는 계속 내는 거예요. 내 실력대로. 그러면 자기가 슈퍼마켓 가서 물건도 정리했다. 경력스럽게 생기잖아. 중집에서 서빙도 좀 해봤다. 커피집에서 커피도 좀 해봤다. 뭐 어디 가서 바텐더도 좀 해봤다. 자꾸 계속 스럽게 생기지. 하루라도 한 거잖아. 사실이잖아. 네. 안 한 거 거짓말로 쓰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놓고 신청해놓고 어디 100일 출가하고 와서 100일 출가했다. 뭐 인도에 가서 자원봉사 와서 자원봉사 했다. 이렇게 쓰면 되지. 근데 거짓말을 사람이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사실대로 그렇게 쓰면 돼. 그런데 이 평점을 하는 사람이 그 경험을, 뭘로 경험을 중요시할지 몰라. 이 젊은이가 쓰레기도 주워, 쓰레기 네 아까도 걸어봤다. 중집에서 서빙도 해봤다. 하는 거를 좋게 볼지. 삼성에 가서 뭐 인터넷 이걸 좋게 볼지 그건 모르는 거야. 나 같으면 그런 걸 훨씬 더 좋게 봐. 왜?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중요하지. 요거밖에 못하는 인간이 중요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원서는 원서대로 계속 내. 왜? 그럼 자기 먹고 살아가면서 구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직업 선택은 밥 먹고 살 수 있으면 뭐든지 한다. 두 번째, 이왕지 하는데 시간당 수입이 많은 게 나아요? 뭐 적은 게 나아? 그러면 많은 게 낫다는 건 자기 전공을 살리는 게 낫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옮겨가면 돼. 그 수입이 많은 거를 구하기 위해서 기다리면 계속 실패하고 낙담하게 되는데 일단 직업은 먹고 아무거나 먼저 딱 잡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자기가 좀 나은 거를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직업을 이제 구했다. 이 직업이 괜찮은 걸 구했다는 거는 자기의 재능이 효과적으로 발휘된다는 얘기예요. 괜찮은 직장이라는 게. 그런데 내가 잘하는 일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는 일치하지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직업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직업은 내가 잘하는 일로 하고 거기서 번 돈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취미생활을 하면 되는데 제일 좋기는 내가 좋아하는 일로 옮겨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좋아하는 일은 잘하는 일하고 일치가 안 될 때가 많기 때문에 수입이 팍 줄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나는 그걸 더 권유하고 싶어. 먹고만 살 수 있으면. 왜? 따로 돈을 벌어가 또 스트레스 푼다고 또 놀 필요가 없고 내가 좋아하는 일은 그 자체가 놀이잖아. 그거 하면서 놀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단계적으로 첫 번째는 뭐라고? 무조건 먹고 사는 거는 뭐든지 한다. 지금 귀천이 없다. 두 번째 이왕제 하는데 조금 효율적인 거. 잘하는 일 쪽으로 자꾸 옮겨간다.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일이면 다행인데 그대로 하면 되는데 좋아하는 일하고 다르면 좋아하는 일로 처음에 취미생활로 좀 하다가 좋아하는 일 갖고 먹고 살 수 있으면 월급이 절반이 잘리더라도 어때요? 좋아하는 일로 옮겨가면 좋다.
근데 좋아하는 일 갖고 못 먹고 살면 잘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일을 취미생활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저도 기존의 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의 불교가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밖에 나오니까 아무것도 당장 먹고 살 수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함께 학원 선생이었단 말이야. 거기서 벌은 돈 갖고 사무실 내고 운영비가 겸했다 이 말이야. 그러다가 이제 여기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봉사자가 생기고 도네이션 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최소한도 자립이 되니까 관독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옮겨가면 돼요. 처음부터 월급 많고 좋은 걸 찾으니까 어렵지. 뭘 뭐 내일이라도 직장 다니면서 구해. 그러면 느긋하잖아. 그거 뭐 구해주면 다행이고 안 구해줘도 그만이고 또 내고. 그러니까 아예 내 아르바이트에 빠져가 이걸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그건 계속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써서. 그럼 뭐 아르바이트 바꿀 때마다 거기다 경력란에 하나씩 추가해가 내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상대가 나를 과대평가해가 뽑는 걸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평생 죽을 고생. 그러니까 부부도 연애할 때 나를 너무 과대평가해가 과하게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고생해요. 종로를 해야 돼. 내가 을이 된다 이 말이에요. 상대의 기대를 내가 못 맞추니까 늘 불평불만을 들어야 되고 힘든다 이 말이에요. 저 아까 여자 똑똑한 여자 만나가지고 고생하는 거 들었잖아. 그죠? 똑똑한 여자 만나가 이제 집에서 애나 보고 저래 살잖아. 그러면 똑똑한 그게 어디고? 그럼 애 보는 걸 즐거이 생각해야 되는데 또 여자 똑똑한 여자는 구해놓고 또 살리면 또 애기 잘 키우라 그러고 밥하라 그러고 그거 안 맞다는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7살 백수. 백조의 호스다. 네, 감사합니다. 군의학 제외하고 한 번도 쉬지 않고 석사까지 끝나고 난 후 다니고 싶은 회사에서 인턴 후 정규직 전환이 안 돼서 상시감에 빠졌다가 다음 주부터 연구소에 아르바이트 나가기로 해서 금요일 날 무작정 비행기표 제일 싼 이곳으로 여행 왔습니다. 네. 예, 이제부터 질문입니다. 최근에 처음으로 어딘가에 소속이 안 돼 있는 제가 불안했습니다. 또한 매일 계획을 세우고 그걸 하려고 하는 제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 없이 무작정 걸어 다니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이 너무 편합니다. 주위 분들은 전공 살려서 취직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다시 조금 더 얘기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계속 석사과정 마칠 때까지 군대까지 갔다 오면서 계속 조직에 묶여 있다가 이제 회사 취직하기 직전에 인턴이지만은 직전에 시간을 좀 내가 이렇게 일종 무전여행 비슷하게 하게 됐는데 처음에는 좀 불안하다가 지금은 자유롭다 이 얘기예요. 근데 제가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아직까지 어디 취직이 안 된 상태고 다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아니 자기가 어디 가기로 했는데 시간을 내서 왔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로 연구소에 아르바이트인데 어쨌든 아르바이트도 직장이잖아요. 그럼 이제 처음 직장을 다녀볼 지금 셈이 되는 거예요? 네. 아르바이트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아니요, 다른 아르바이트는 엄청 많이 했었죠.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자기 얘기가 뭐 특별한 게 뭐가 특별해요? 아르바이트 옛날에도 학교 다니면서도 해봤는데 예. 이제 학교 안 다니면서 아르바이트 한다는 차이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왜 불안해요? 뭔가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착을 하기 싫어하는 성격인 것 같아가지고 정착은 해야 되는데 정착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예. 그런가? 조금 더 살펴봐요. 정착도 하고 싶고 매이기는 싫고 이런 거겠지. 네, 맞습니다. 여자친구는 만나고 싶고
구속은 받기 싫고, 그거는 월급은 받고 싶고, 직장에 매이기는 싫고. 아주 좋은 생각을 하셨습니다. 나도 그런 거 있으면 좀 소개해 주세요. 꿈 깨세요, 꿈 깨. 그런 건 없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면, 만난다는 것은 그 사람과의 어떤 관계가 맺어지기 때문에 자동으로 일정한 속박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 취직을 하면 취직을 해서 돈을 버는 측면이 한쪽에 있고, 좋은 측면이라면 그 회사에 속박을 받는 측면이 있고, 이게 항상 두 개 같이 되는 거예요. 내가 출가 승려가 돼가지고 혼자서 자유롭게 사는 대신에 여기는 계율이라는 게 뭐가 있어, 또 규제가 또 있는 거예요. 이건 늘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따로 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만 골려가. 여기서 요거 좋은 거 빼고, 저기서 저거 좋은 거 빼고. 그러니까 여자친구가 인물이 예쁜 여자친구 있고 마음씨 착한 여자친구 있으면 자기는 또 헷갈릴 거예요. 인물을 보면 이 여자가 좋고, 마음씨를 보면 저 여자가 좋고, 인물은 요 여자 데려오고 마음씨는 저 여자 데려와서 둘이 섞으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 장가 못 가는데. 그래서 그런 건 없어요. 자기 욕심이에요. 그러면 그 스님께서 최고로 생각하는 욕심을 내려놓는 법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욕심을 내려놓는 법이란 게 따로 없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욕심이란 게 어떤 거냐면, 돈이 지금 궁한데, 그래서 이 궁함을 면하려면 돈을 좀 빌려야 돼요. 그런데 빌리면 나중에 갚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돈은 빌리고 싶고 갚기는 싫고, 이걸 욕심이라 그래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욕심이 아니고, 못 쓴 데는 상호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려는 것을 뭐라고 한다? 욕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욕심이라는 것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호 못 쓴 데이기 때문에. 그래서 버려라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고 싶다, 버려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이 필요해서 빌리고 싶으면 그 빌려라는 거예요. 그 선택을 해라. 그런데 갚아야 되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욕심은 주로 어떠냐면 책임을 안 지려는 거예요. 돈은 빌리고 싶고 갖기는 싫은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거는, 갖기가 싫으면 돈이 좀 궁하더라도 어떻게 하라? 빌리지를 마라. 이거를 이제 논리적으로 말하면, 이제 인연과보라 그래. 인과라 그래. 그러니까 원인이 있으면 뭐가 있다? 결과가 있어. 네가 원인을 지었으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으면 뭘 하지 말아야 된다? 원인을 짓지 말아야 된다는 거야. 이 세상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로 맺어져 있다. 그걸 이제 옛날 말로 말한다. 공 심은 데 공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뭐 이런 식으로 격언처럼 얘기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리면 갚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리고 싶다, 빌려라. 빌리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빌리고 싶으면 빌려도 좋다. 그런데 갚아야 된다. 갖기가 싫다? 그러면 빌리지 마라. 이게 이제 인연과보, 줄여서 인과의 이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이런 원리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과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이 인과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빌리고 싶고 갖기는 싫다. 그럼 이걸 욕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욕심을 어떻게 버리느냐가 아니라, 욕심은 나에게 결과적으로 괴로움을 가져오는 거예요. 돈을 빌렸는데 갖기 싫은데 갚아라고 하니까 괴롭죠. 갖기가 싫어서 안 빌리니까 궁해서 괴롭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괴로움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견딜만 하면 욕심을 부리면 되고,
괴로움을 더 이상 못 견딜 만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욕심을 버리면 되니까. 어떻게 버리느냐 이런 말은 없어요. 이게 결과가 나한테 안 좋으니까 그냥 버리는 거지. 예를 들어서 여기 음식이 있는데 아주 맛있어. 냄새도 좋고 모양도 좋아. 먹고 싶어. 그 딱 먹으려고 하는데 내가 거기 쥐약 들었다 이래요. 그럼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까?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될까? 안 먹어야 되겠죠. 그럴 때 쥐약이 들었으니까 먹지 마라. 원래 부처님은 이렇게 가르친 게 아니고 그냥 쥐약 들었다 이 진실만 말해줘요. 그럼 먹고 안 먹고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 몰랐을 때는 먹고 죽게 되죠. 알았으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아무리 냄새가 좋고 맛이 좋아도 내가 안 먹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배고파 죽겠는데요. 조금만 먹어보면 안 될까요? 향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뭐라 그럴까? 그래도 부처님은 쥐약 들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 먹고 싶은 건 이해가 된다 이거야. 그러나 그 결과가 나쁘다면 현명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것을 하기 싫지만 그것을 하게 되면 막대한 이익이 생겨. 그러면 현명한 사람은 하기 싫어도 뭐 하게 된다? 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근데 우리는 하기 싫은 거는 꼭 하고 싶은 건 꼭 해야 되고 하기 싫은 건 무조건 안 하려고 그래. 그런 일상생활에서 그게 내가 좋고 싫고 좋으면 하고 싫으면 안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꼭 하고 싶은데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 예를 들면 전철을 탔는데 밤에 한 잔 떡 먹고 전철을 탔는데 전철에 아무도 없고 여자분 한 분밖에 없어. 근데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 종아리가 보니 너무 예뻐. 만지고 싶어. 그럼 하고 싶다 가서 만지면 되나 안 되나? 되지. 그러면 그 만지고 싶은 게 잘못된 게 아니고 만지고 싶은 욕망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만지는 행위로 치러야 할 결과가 너무 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쥐약 들었다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거 만지고 싶다. 그러나 만지면 너는 많은 손실을 입게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만지고 성추행범으로 감옥을 가게 되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러한 욕망이 있지만은 그걸 자제하는 거예요. 왜? 손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보통 이게 술이 취하면 어떠냐? 이 계산이 마비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하철에서 그 남 종아리를 이렇게 카메라를 찍다가 잡혀가지고 망신 사는 거 이런 거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취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 판단력이 흐려지니까. 그래서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는 계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입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어린애들이 게임이나 하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어른들은 하기 싫은 건 이해되지만 지금 공부하면 나중에 더 큰 손실이 생긴다. 그러니 얘야 공부해라. 왜? 지금 하기 싫다고 안 하게 되면 나중에 손해를 보게 된다. 지금 싫지만은 그래도 조금 하게 되면 나중에 이익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아이들은 어리석기 때문에 그게 귀에 잘 안 들어오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이 되지 10년 후 20년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 아이는. 당장 배고픈데 내가 집중하면 이 음식을 먹고 죽는 거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나쁜 사람, 좋은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약을 먹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 종아리를 만진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근데 쥐약을 먹은 사람은 자기에게만 피해를 줬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고, 이 종아리를 만진 사람은 자기한테도 피해를 줬지만 상대한테도 어떻게 했다?
피해를 줬기 때문에 자기한테 피해를 준 거는, 그래서 감옥 간 거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상대한테 피해를 준 거는 무슨 사람이 속한다? 나쁜 사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표현은 상대를 해치거나 손해를 끼치거나 괴롭히거나 하면 그 나쁜 사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에게 피해를 끼친 어리석은 사람에다가 상대에게 피해를 끼친 나쁜 사람의 두 가지가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순된 행동을 멈춰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어떻게 버리느냐가 아니라 그것이 나한테 손실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눈앞에 보이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손실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싶어도 때로는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하기 싫어도 때로는 행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삶이 자유로워진다, 이렇게 말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원리만 얘기해서 구체적으로 자기 삶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의문이 생긴다면. 제가 전공이 금속 쪽이거든요. 네. 뭐 금속공학인데 네.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뭐 문학 쪽이나 그 방송 쪽, 방송 촬영 이런 쪽이 더 제 적성에 맞다고 가끔씩 계속 드는 생각인데, 네네. 공부한 게 아깝잖아요. 네. 근데 이쪽으로는 취직해야 되는데 다른 쪽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고 있는 거죠. 하고 27살이 제 생각에는 늦은 나이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욕심이 요즘 생겨가지고. 그건 욕심 아니에요? 근데 이러려면 부모님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부모님은 자리 잡기를 원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근데 이제 자기가 돈은 없고 해외여행은 해외여행은 마음껏 한 3년 다니고 싶다. 그러면 그거 욕심에 들어가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다니고 싶다가 욕심이 아니라 내가 해외여행을 다니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어가 내가 해외여행을 다니면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좋다고 남을 희생해서는 안 되잖아요. 내가 어떤 여인을 보고 포옹하고 싶다고 그 여자가 싫다는 데 가서 포옹해버리면 나는 사랑을 했지만 그 여자는 뭐를 당했다? 성추행을 당한 게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나는 좋지만 나에게 피해를 준 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내가 지금 27살이고 이미 석사까지 마쳤는데 새로 대학에 들어가서 뭘 하겠다 할 때는 그 재정을 자기가 자립해서 가면 괜찮아요. 근데 부모님의 도움을 얻어서 가겠다 할 때는 부모를 희생시키는 거거든요. 자기가 자식이라는, 아무리 자식이라도 부모를 희생시킬 권리는 없어요. 부모는 20살 때까지만 자식을 돌봐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20살 때까지만. 20살이 넘으면 자기가 자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이 20살이 넘었는데도 부모의 재정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거는 권리가 아니고 빚이에요. 빚. 부모로부터 내가 빚을 내서 쓴 거니까 나중에라도 갚아야 되는 거에 속한다. 인생의 이치를 말하면. 그런데 부모도 부모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할 수가 없다. 그럼 자기가 대출을 못하면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모님하고 의논해가 내 이 새로운 사업이 상당히 투자 가치가 있으니까 투자를 좀 하십시오. 한 4년간 투자를 좀 해주십시오. 이거는 자식으로서의 권리가 아니고 투자자에 대한 자기의 설득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다니든지, 그 투자 유치를 못하면 자기가 먼저 자기 정한 걸 가지고 뭐 한다? 취직을 해서 생활을 하면서 저축을 해서 좀 늦게라도 그걸 해보든지, 안 그러면
직업은 내 전공을 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취미로 그런 방송, 통신 이런 거를 해보면 돼요. 그러다가 그거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다가 그거에서 수입이 조금 생기면 직업을 옮겨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순서를 밟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현명한 사람이 하는 일이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엄마한테 막 아이스크림 사내를 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27살이 되도록 공부를 시켜놓으면 이거 싫다 그러고 또 저거 하고 싶다 그러고 또 시켜놓으면 또 싫다 그러고 또 저거 하고 싶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부모가 아무리 자식이지만은 계속 그렇게 지원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20살이 넘으면 그렇게 사는 건 올바른 방식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1차적으로 먼저 자기 자립을 먼저 해야 된다. 제가 생각할 때. 1차 자립을 먼저 하고 2차로 전공을 살려서 직업을 구해간다. 왜? 전공을 살리는 직업을 구하면 아르바이트보다 자기 노동에 대한 대가가 효율적으로 즉 아르바이트하면 하루 8시간 하면 100만 원 준다면 자기 전공을 살려서 취직을 하면 어때요? 200만 원 준다면 똑같은 일을 하고 자기가 노동의 가치가 높아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걸 찾기가 쉽지 않을 때는 일단 먼저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립을 하고 2차적으로 계속 취직 자리를 구해서 취직 자리를 구하는 동안 놀면 안 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해서 노동의 효율이 높은 쪽으로 옮겨가고 3차에는 뭐다? 자기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놀이가 돼요. 하기 싫은 거를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하고 싶은 거는 돈을 주고도 한다. 이러면 놀이예요. 하기 싫지만 돈 때문에 한다. 그러면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3단계로 넘어갈 때는 노동에서 놀이로 전환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도 밥 먹을 살 수만 있으면 월급이 다시 50만 원이 돼도 어때요? 하고 싶은 쪽으로 옮겨가면 돼요. 왜? 나는 놀이 삼아 인생을 사니까. 이렇게 이제 3단계로 가면 좋겠다 싶어요. 스님은 지금 어느 단계 왔습니까? 3단계 와 있어요. 저는 이 노동을 하는 게 아니라 놀이 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강연료를 안 받는 거예요. 강연료를 받으면 내가 이제 적게 받으면 이제 저임금 노동자가 되고 많게 받으면 고임금 노동자가 되는데 안 받기 때문에 저는 노동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놀이 삼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놀이 삼아 하기 때문에 노동하는 사람보다 제가 더 오래 할 수 있어요. 그럼 오늘 한 5시간 하자 하면 너는 5시간 놀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5시간 놀기가 좀 힘들 거예요. 한 2시간 놀면 벌써 힘들어가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실제로 노동은 내가 더 힘들거든요. 나는 말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앉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단계로 처음에는 무조건 20살이 넘으면 자기 자립을 해야 되니까 직업 귀천을 따지면 안 돼요. 무조건 자립하는 게 원칙이다. 생존이 원칙이다. 두 번째는 이왕지 노동을 하는 데서 노동이 효율적인 노동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잘하는 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노동으로부터 놀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좋아하는 쪽으로 해나간다. 그러면 뭐를 감수한다? 이 재정 손실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환하면. 근데 2단계에서 3단계 가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에 집착을 하기 때문에. 그럼 2단계에서 3단계 가려면 돈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돼요. 근데 이제 2단계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 취미생활로 돈을 팡팡 쓰면서 노는 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 500만 원을 벌어가 200만 원을 노는 데 쓴다. 그러면 저는 300만 원 받되 내가 좋아하는 일로 전환하는 거예요. 그러면 200만 원을 놀이에 쓸 필요가 없잖아요. 왜? 자기 직업 자체가 뭐니까? 놀이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전환을 하는 방식이 있다. 굳이 내가 인생을 얘기한다면. 그래서 저는 3번째 단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볼 때, 와, 스님 지치지 않습니까? 나이도 많은데 건강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노는 것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럼 노는 거는 조금 쉬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육체적으로 힘든 건 조금 있지만 조금 쉬면 되지만 스트레스 같은 건 좀 적은 편이에요. 왜? 노니까. 노는데 뭐 스트레스가 있어요. 스트레스 풀려고 노는 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뭐 결혼 생활이 힘든 얘기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는 게 아니라 내 스트레스, 혼자 사는 스트레스가 풀어져요. 아시겠어요? 아, 결혼 생활이 저래 힘들구나. 내가 안 하기를 정말 잘했지. 이러면 그냥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확 풀려버리고, 이 자식을 안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자식 때문에 괴로워하는 얘기를 들으면 내 스트레스가 확 풀려버리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듣는 게 나한테 부담이 아니고 놀이예요. 여러 가지 내가 배우는 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증문적설 할 때마다 내 선택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제 자기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이번 얘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같이 하는데, 이 젊은이들은 첫째, 20살이 넘으면 부모에게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럼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느냐가 아니라, 그때는 부모로서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뭐로서? 스폰서로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20살이 넘으면 스폰서에게 내가 프로그램을 제출해가 내가 대학을 가서 이렇게 하면 이것이 나중에 수익이 더 나기 때문에 부모님에게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해서 자기가 지원을 받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일종의 뭐랄까, 우리가 금융권에다가 투자를 받듯이 이런 관점. 그러니까 미성년자, 20살 이하 미성년자일 때는 부모는 자식을 돌봐야 할 책임이 있고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살이 넘으면 자식은 부모 말을 들어야 할 책임이 없어지고 대신에 부모는 자식을 지원해야 될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성년이 되면 부모와 자식은 이름만 부모와 자식이지 성인과 성인 사이에 이제 계약관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계약관계로 안 넘어가기 때문에 부모는 20살 넘은 자식에게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자식은 부모로부터 엄청난 억압의 스트레스를 받고, 또 부모는 자식을 20살이 넘은데도 계속 돌봐야 할 무거운 짐을 지니까 부모한테도 또 엄청난 부담이 되죠. 그래서 부모 자식이 어릴 때는 참 좋았는데 성인이 된 부모 자식 사이에는 굉장히 서로 원한 관계가 되기가 쉽다, 이런 얘기. 그럼 부모 자식은 원수가 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이렇게 전환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혼 생활 해보면 이걸 알 수 있잖아요. 내 남편이 한 남자로서 독립된 사람인 줄 결혼했는데 이 사람이 독립이 아직 안 돼 있고 어떤 늙은 여자의 어린아이로 아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그럼 결혼 생활할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죠. 결정을 둘이서 못하고 늘 딴 데 가서 물어보고 와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가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0살이 넘으면 자립을 해야, 재정적으로 자립해야 되고 의사결정에 독자성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부모 말을 안 들어야 된다가 아니라 부모는 어떤 말을 해도 그것은 최종 결정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와 결혼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부모님은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돼요. 부모는 그런 의견을 낼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부모의 마음이지 그 여자와 결혼하고 안 하고 부모 말을 듣고 안 듣고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무책임하게 자기가 결혼해놓고는 나중에 엄마한테 봐라, 내가 안 한다 그랬는데 엄마가 그 여자 좋다 그래가 하라 그래가 했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20살이 넘으면 어떤 결정도 최종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 자기가 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인간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안 돼서 오늘날 우리 가족관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기가 지금 그 전공을 하고 싶은 거는 괜찮은데 그걸 부모의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생각은 잘못됐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프로포즈를 내봐요. 부모가 오케이 하면 부모가 뭐 투자니까 괜찮아요. 내가 담보도 없는데 부모에 대한 나와의 신뢰, 지금까지 함께 살았던 신뢰로 인해서 신용대출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부모가
신용대출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자기는 대출을 포기하고 이제 일단 지금까지 공부한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먼저 살고 거기서 저축한 돈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을 하는 방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제가 내년에 4학년이고 해서 진로 및 취업 관련해서 고민이 많아요. 네. 그래서 특강 같은 데 가보면 하고 싶은 일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고 물어보면 가슴 뛰는 일을 찾으라고 말을 하는데 네. 어떻게 가슴 뛰는 일을 찾아야 하는지 막막하고요. 제가 졸업하기 전까지 하고 싶은 일을 못 찾으면 어떡하나 좀 막막한 불안감도 있어서 예. 이렇게 질문 드리는 근데 내 조언은 그 사람들 조언하고 틀리는데 하고 싶은 일이 없을수록 인생은 좋다. 왜 그러냐?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되면 괴로움이 생겨야 안 생겨요? 근데 하고 싶은 일이 특별히 없으면 괴로움이 생길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조언은 맞지 않아요. 그 조언이 유행적 조언이거든요. 그런 조언이 왜 생겼는지를 내가 분석해 주면 이래요. 그러니까 학생의 아버지 세대 또는 우리 세대는 먹고 사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저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보면 누가 음악을 좋아하는데 음악에 밥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부모도 야단치고 뭐도 야단쳐가지고 그 딴 따라라 그래. 그 나팔 불고 이러면 막 그 악대에 들어가면 막 야단치고 이래가지고 자기는 음악을 하고 싶은데 부모나 어떤 뭐 이런 것 때문에 법대를 가든 딴 데를 가요. 자기는 미술 그리고 싶은데 딴 걸 해요. 자기는 체육하고 싶은데 어때요? 딴 걸 해야 돼. 이제 이런 시대를 지내서 성공은 했지만은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지만은 자기가 원하던 꿈을 못 이루니까 행복하지가 않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자기 자식 세대에 대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뭘 해도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밥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억지로 하지 말고 뭐 해라?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이런 조언이 나온 거예요. 제 말 아시겠어요? 네 하고 싶은 거 해라. 그 말은 네가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거 있거든. 세상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뭐 해라? 해봐라. 이 얘기예요. 근데 이게 잘못돼 가지고 모든 애들에게 네가 진짜 뭐 하는지 그걸 해야 된다. 이러니까 인생에 내가 꼭 이거 해야 된다는 사람, 그런 게 있는 사람은 10명에 1명밖에 없어요. 그럼 9명이 지금 죽을 일이야. 지금 나는 뭐 좋아하지? 그걸 왜 찾지? 이게 완전히 지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선생이고 부모고 모든 조언하는 사람이 네가 정열을 바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찾아해라. 그래가지고 열에 1명도 있을까 말까 한 아이를 위해서, 옛날에는 다수를 위해서 먹고 사는 일 한다고 열에 1명 그런 애들을 무시했다면, 소수자를 무시했다면, 요즘은 그런 소수의 성공이 신화가 돼가 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 내가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특별히 없는 것만큼 더 좋은 게 없어. 그럼 뭘 해야 된다? 아무것도나 해야 되니까 직장을 구할 때도 음악을 했으면 음악만 가야 되고 체육을 했으면 체육만 찾아야 되는데 자기는 아무거나 해도 되니까 어떠니? 직장이 늘린 거요. 그런 고민 하나도 하지 마. 알았죠? 그런데 그러니까 졸업하면 항상 얘기했지만은 맨 먼저 자기가 뭘 해야 된다? 자립을 해야 돼. 자립을 하려면 첫 번째 직장을 어떻게 선택하는 게 좋으냐? 일은 많이 하고 돈은 조금 주는 직장이 제일 좋아. 진짜야. 이 첫발을 어떻게 디뎌놓느냐에 따라서 평생을 좌우해. 일은 많이 하고 돈 조금 주는 직장 첫발을 딱 디디면 이 사람 평생 실업 안 되고 평생 직장을 가질 수가 있어.
근데 일은 조금 하고 월급은 많이 주는 직장을 첫 발을 딱 디디면 그럼 평생 실업자로 살 가능성이 높아. 그럼 자기 한번 볼까? 자기 지금 실력도 없는 주제에 월급 많이 주는 직장 그런 거 구하려면 삐까번쩍한 거 그런 거 구하려면 오늘 뉴스에 봤죠? 삼성에 5,500명 뽑는데 몇 명 응시했다? 9,800명인가 뭐 98,000명인가 10만 명 응시했어. 그러면 남이 볼 때 좋아 보인다 하는 건 니도 나도 다 좋아해야 안 해요? 좋아하지. 그럼 그 시험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낮아요? 낮지. 그럼 자기가 일은 조금 하고 월급 많이 주는 그런 직장 구하려면 첫째 구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실업자로 무슨 뭐 오늘도 오전에 뭐 공무원 시험을 5년차가 떨어져가지고 서러인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사 시험을 뭐 5년 쳤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이제 실업자로 몇 년을 보내야 돼. 겨우 용하게 됐다 하더라도 자기가 그런 삼성에 자기 넣어줬다. 그러면 거기 가서 기 패고 살까 기 죽고 살까? 기 죽고 살겠지. 그 주어지는 기대하는 돈 주는 만큼의 내놔라 하는데 자기가 못 내놓으니까 늘 이게 조마조마조마하고 하고 언제 잘려나갈지 몰라고 이 사람 눈치 보고 늘 비굴하게 살아야 돼. 젊은이가. 그러다가 잘렸다. 그러니까 거기 있으면 사람이 주눅들어 살아야 되고 잘렸다 그러면 이제 직장 못 구해요. 왜? 거기 있던 경력 때문에. 딴 건 눈에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와. 그럼 이게 불행을 자초해요. 그런데 자기가 졸업 딱 하자마자 10개 정도 골려보고 제일 이름 많고 제일 월급 적게 주는 데를 골려. 그러면 우선 내일이라도 구할 수 있나 없나? 있어 없어요? 내일이라도 구할 수 있어. 우선 하루도 안 쉬고 바로 일할 수 있고. 두 번째, 일하러 나가면서 내가 사장 눈치 보나 사장이 내 눈치 보나? 사장이 내 눈치 봐. 아이고 저런 애를 월급 조금 주고 데리고 있는데 저거 나가버리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그 사람이 내 눈치 보지. 나는 눈치 볼 거 하나도 없어. 왜? 이런 직장은 내일이라도 저쪽 편이 있나 없나? 있기 때문에. 그 젊은이답게 딱 폼 잡고 다닐 수 있는, 그건 불성실하게 교만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같이 강연 있는 날도 쫄가 삼성 같은 데 다니면 뭐 퇴근을 못 해. 근데 자기는 뭐 오늘 좀 일찍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어떡할 거야? 나야 뭐 그만두라 하면 저쪽에 가면 되고, 자기가 그래도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로 목에 힘주고 살 수 있고,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한 몇 개월 다니면서 둘러보다가 저쪽 옆집이 어때요? 뭐 요거보다 조금 너무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면 안 돼. 같은 월급인데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거나, 안 그러면 같은 노력을 하는데 조금 더 월급이 많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구해놓고 옮겨야 돼. 덜렁 그만두고 옮기면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니까 구해놓고 이제 가겠습니다 하고 인사하면 사장이 잡을까 가라 그럴까? 잡지. 그러면 사장이 월급을 올려주든지. 그러니까 막 머리띠 돌리고 월급 내놔라 이런 투쟁할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사장이 저절로 알아고 옮겨 올려줄 테니까 있어라 이래 싹싹 빌어가지고 못 이긴 척하고 뭐 있어주는 거. 그럼 관계도 이게 말이 사장 종업원이지 이게 관계가 이게 딱 평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 별로면 옮겨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밥만 먹을 수 있으면 그다음부터는 옮기는 조건이 월급은 구애받지 말고 그 일을 하다가 보면 이건 정말 내가 못하겠다든지 저건 조금 재밌겠다든지 이런 게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앉아가는 뭐가 뭔지 구분이 안 되는데 일을 직접 해보면 생겨. 내가 농사는 천년 생각합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이게 재밌다 이게 생길 수 있고, 지어보면 진짜 이건 내 죽어도 못하겠다 이런 게 생겨. 해보면. 아시겠어요? 나는 스님 생활은 죽어도 못할 거라고 생각해. 안 하겠다고 발버둥 쳤는데 막상 해보니 이것도 재밌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나는 딱 선입관에 있어가 내 죽어도 저건 안 하겠다고 막 발버둥을 쳤는데 막상 해보니 또 괜찮아. 그런 것처럼 그건 해봐야 알아. 그러면서 이제 월급보다는 내가 조금 그거 보면 저게 조금 해보고 싶다든지 저게 조금 낫겠다 이런 게 생기면 그때 옮겨가서 3번 내지 5번만 옮기면 자기 그냥
직장 그 뭐야 취향에도 맞고 월급도 그냥 고만고만한데 차들 수 있어. 그 5년 노는 것보다는 5년을 5번 돈 벌어 가면서 옮기면 훨씬 빨리 차다.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 그걸 조금 시간 줄이려면 자기 3학년이니까 올해부터 아르바이트로 여기저기 다녀보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괜히 시험 친다고 준비하지 말고 아르바이트로 여기도 커피점에도 가 일 한번 해보고 식당에 가서 일 한번 해보고 회사 가서도 파트타임 해보고 이러면 대충 아 나는 어떤 게 좀 맞겠다 이렇게 겪어봐야 뭐가 맞는지 알지. 안 겪어보고는 못 차다. 알았지? 네. 자기는 굉장히 좋은 조건에 있어. 자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돼. 네. 알았어요? 네. 자기가 한번 따라해봐. 나는 좋은 조건에 있다. 나는 좋은 조건에 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문제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젊은들에게 네가 원하는 거, 네가 정말 잘할 수 있는 거, 가슴이 뜨거운 거 하라고 자꾸 이렇게 강사가 와가지고 이런 데 와서 가르쳐가지고 지금 19은 그런 게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 지금 그게 고민이에요. 젊은이의 제일 고민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뭐가 가슴이 뜨거운지를 모르겠다. 고민 아닌 고민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